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무엇이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지 확실한 실과 이득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이며 통합에 대한 상반된 의견으로 국민 간의 갈등 증대, 행정 통합에 관한 장단점에 대한 객관적 견해를 가진 전문가 분들을 초빙 및 사례 발표를 듣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후가의 영광을. 오늘 우리는 칠곡군이 개천된 지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생긴 이후 가장 민감하고 가장 큰 이슈가 되기도 하는 칠곡군이 통합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군민이 지방자치라는 관점에서 잘 사는 칠곡군, 살기 좋은 칠곡군, 행복한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통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칠곡군 그대로의 생존으로 발전시키는 게 좋은지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우리 칠곡군이나 군위시로 봐서, 우리 지역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들에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특히 통합 문제의 가치 판단에 잣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듣는 순서입니다. 백석대학교의 박종관 교수님께서 오늘 전반적인 우리 지역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하신 연구 결과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이종준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백석대학교 박종관 교수입니다. 이렇게 칠곡군이 통합 문제를 가지고 칠곡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을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이렇게 하면 제목으로만 보면 찬성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효과는 뭐고 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바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1쪽에 보면은 이제 6쪽이네요. 6쪽에 보면 통합의 의의와 이제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왜 행정구역 이제 통합이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이 왜 필요하냐? 행정구역 개편이 꼭 통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역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이거는 뭐냐면 주민들 생활권은 자기 편리에 따라 막 움직인다. 그런데 행정구역은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안 되는 사례가 많아요. 지금 이제 그게 조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상계하고 의정부하고 겹치는 데 가보면 땅이 이렇게 한 사람 땅이 나눠져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경계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세금 어떻게 매기냐? 1, 2, 3층은 상계동에서 매기고 4, 5, 6층은 이렇게 의정부에서 매기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정리했어요. 필요성을 보면 첫 번째 보면 자치단체 규모 불균형 문제인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규모는 인구, 면적, 예산 이렇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구는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전국에 몇위권 되는 정도 이렇게 땅이 큰 데도 있고, 안동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서 시 중에 제일 크거든요. 이런 인구하고 저기하고 안 맞는, 또는 아니면 이제 인구 규모가 작은 데는 뭐냐면 인구가 작다 보니까 예산도 작기 위해서 규모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경제권, 생활권과 이제 괴리해서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칠곡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칠곡 상황을 잘 모르는데, 일부는 구민권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나 대구권에 가시는 사실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경제권하고 생활권이 다른 측면, 이런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게 왜냐면 칠곡에 살면서 돈은 다 구미에 가서 쓰거나 대구에 가서 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자치단체 분할에 따른 비효율성인데, 이게 뭐냐면요. 95년 이전에 우리나라는 과거에 군에서
읍을 시로 독립시키는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를 하시는 분하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실수를 한 거예요. 뭐냐면 군에서 읍을 시로 분리하면 어떤 일이 터지냐면 과거에 없던 자치단체장의 자리가 2개가 생기고 비슷한 수의 자리가 확 생기는 것 같아요. 승진할 자리가 확 생기니까 승진 잔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럼 어떤 일이 터지냐? 당장 내 주머니에서는 큰 게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 세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을 비효율적이니까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4번째, 농촌 지역의 경쟁력 약화해서인데요. 농촌 지역은 지금 점점점 인구가 줄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연단위 지역은 지금 이제 고령화되신 60, 70, 80대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거의 사람이 없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 단위를 과연 시나 군에서 관리할 수 있겠냐? 그 면 단위의 산림이나 땅을 관리할 수 있겠냐? 이거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한 지금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해진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자치단체 인구 규모와 공무원의 비효율 문제. 이게 이제 제가 2009년에 고민을 하다가 이 지표를 주고서 행안부에게 이거를 행자부죠. 그때는 행안부죠. 이걸 달라고 했더니 거기 표 보시면 50만 이상의 도시는 공무원 2.7명이 3명이 안 되는 공무원이 인구 1000명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일 아래 보면 3만 미만의 도시는 20명의 공무원이 앉아서 1000명의 서비스를 해요. 그럼 효율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물론 농촌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고 땅이 넓어서 이래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도 5배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2배 내지 3배는 이해가 하지만 5배 너무 많다. 이런 것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행정구역 개편의 이론적 논리는 행정구역을 통합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학자들도 나눠져 있어요. 찬성하는 측은 좀 크게 운영해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효율을 도모하자 이쪽이고, 반대하는 쪽은 야 효율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민주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넣어서 그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게 이제 반대하는 자예요. 근데 제가 늘 이제 그 반대하는 분들에 가서 이제 토론할 때 하나 내놓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반대하는 분들이 보면 옛날 민주주의는 직접 참여를 했다 이래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인데 옛날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보세요. 왜냐하면요, 로마 시대나 영국 시대 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예요. 그 민주주의 시민은 여기 앉아 계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3% 정도밖에 시민이 아니에요. 그때 시민은 누구냐면 왕족, 귀족, 승려예요. 로마 시대는 더 하죠. 그러니까 대중민주주의 참여하고 과거 시대의 민주주의 참여는 달라요. 근데 그걸 갖다 같이 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통합 찬성과 반대는 물론 참여를 하면 다 좋죠. 그러나 그거는 시대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다. 요즘 이제 대중민주주의에서 참여를 요즘 이제 새로 발달되는 게 직접 참여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SNS 이런 것이 이제 그야말로 직접 참여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자료를 제가 정리했고요. 다음에 15쪽에 행정구역 개편 사례를 영국하고 독일하고 일본 사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핵심은 17쪽의 표 3입니다. 과거에 영국과 독일, 일본도 분리주의에 쫙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선 돼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통합을 하는데, 통합 기간이 길고, 다음에 이제 구역 통합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다만 영국이 이제 기능 이관을 좀 더 했다가 이제 통합구역을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국내에는 95년도에 91개, 95년, 90년 41개의 시군이 통합이 됐고요.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여수시, 여천군이 여천시로 통합되고, 이제 3년 전인가요? 창원, 마산, 진해가 이제 창원시로 통합이 됐는데요. 이건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 시간이 없고, 23쪽에 보면 표 6에 이들의 통합 과정을 제가 비교해 놓은 표가 6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시군 통합은
중앙정부의 소수 엘리트가 주도적으로 하고 지방은 보조 역할을 하지 않고, 다음에 하위 방법이 상대적으로 타율적이었고 단기간에 후다닥 해준 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주민 참여가 불충분하고 하향식이 됐다. 다음에 이제 여수시하고 창원시는 이제 최근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앙은 보조 역할 내지 비주도적 역할을 하고 지방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쓰긴 썼습니다만 그 멍석을 누가 까냐가 중요해요. 아직도 멍석은 중앙이 좀 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상대적으로 합의가 자율적에 가깝다. 그러면 또 이제 칠곡하고 구미 얘기는 좀 더 보다 더 자율적으로 가기가 쉽다. 현재 장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서부터 먼저 얘기가 되니까 상향식 방향으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장은, 이제 4장은 행정부의 통합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물론 이거 외에 또 다른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정리한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 경비의 절감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 교수님, 통합하고 나니까 1년 차는 행정 경비가 늘어난다는데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통합하고 나면 여기 예를 들어 칠곡하고 구미시가 통합해서 칠곡이라는 명칭을 썼다, 아니면 어떤 명칭을 쓰면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시정표를 어떻게 해요? 다 바꿔야 되고, 장부를 싹 바꿔야 되고, 이제 전산을 통합하고 이렇게 그 쪽이 통합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이 통합 비용은 중앙정부가 내는 통합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행정 경비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수갑 두 개 났던 거 어때요? 하나면 해결한다 보니까 통합 경비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공무원 수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국민 경제 실현인데, 이거는 이제 거기 보면 상수도하고 이제 하수도 여기서 볼 때 최소한 거기 보면 500만 명 이상, 다음에 땅으로 볼 때도 500km 정도 이렇게 큰 규모가 돼야 상수도하고 하수도 효율이 있어요. 그 정도 규모가 돼야 효율이 있다. 그러니까 광역화돼야 효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정주체계 생활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자기가 하는 것을,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정주체계 생활이거든요. 내가 이제 칠곡에 있다 구미가 활동하는데 나중에 통합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표 8에 보면은 통합을 하고 나면 경찰, 다음에 소방, 다음에 교육, 교통시설, 상하수도, 버스, 택시, 문화설비, 이런 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나온 건데, 가장 높은 게 3.50으로 나온 경찰 소방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가장 1순위고, 다음에 교통시설하고 교통서비스가 좋아지고, 다음에 문화시설을 같이 쓸 수 좋고요. 다음에 이제 교육이었고 이런 것을 바뀐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다음에 외부 효과, 내부, 근데 이게 뭐냐면요. 통합을 하면 옛날에는, 시에 있는 그 기피시설, 선호시설이 아니라 기피시설하고 선호시설이 있는데, 시에는 선호시설만 들어가고, 군 단위 지역에는 기피시설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민피나 피피 현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통합한 것을 2005년까지 한 10년 정도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시지역에 기피시설이 더 들어가요. 물론 군지역에 들어갈 것도 있습니다. 하수종말 철장 이런 것은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니까 군지역에 들어가요. 그런데 기피시설도 시지역에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시지역에 가서 있어야 이익이 나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데 가서 되더라,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이 있다, 이거 좀 되고요. 부정적 효과는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수행이 어려운 뭐냐면요. 이제 시지역을 통합하고 나면 군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이 좀 줄어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그지하는 땅이 넓은데 땅이 너무 넓어지지 않냐, 이런 거. 세 번째,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 재원이 이제 통합하고 나서 투자 재원이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많이 늘어나는 데는 이런 데예요. 제가 천안에 지금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통합할 때 시가 한 10몇만이고 군이 6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런 데는 지금 60만 가까이 되니까 투자 재원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나는데 투자 재원이 되게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더라,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다음에 지역 간 갈등 표출이 있습니다. 제가요, 2009년에 지역 간 갈등 표출은 이제 늘 있는 건 다 아시는 거고, 공무원들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군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이런 데 불리익하지 않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MBC 토론을 나가면서
천안시 그 인사계획이 있어요. 자, 95년 통합한 이후에 2008년까지 시지역 출신의 6급, 5급 승진자 비율하고 군지역 출신의 6급, 5급 승진자 비율을 달라. 여기 안 갔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시지역이 51%고 군지역이 49%로 승진을 했어요. 어디가 이득 봤어요? 어디가 이득 봤어요? 어디가 이득 봤어요? 승진해요? 군지역이 3배 정도 이득을 봤어요.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네요. 이런 일이, 이제 그런 일이 현상, 왜냐면 역량이 그런데 이래요. 묘하게 큰 지역을 다루는 사람들이 몇 가지 분야에서는 더 역량이 우수하답니다. 상수도를 다루는 이런 몇 가지 부분은 그런 거 다음에 이제 기획에서 얘기하고요. 다음에 대표성의 약화는 뭐냐면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이었을 때 대표성이 더 강하다. 이런 부분이 대표성의 약화입니다. 자, 통합 논의시 고려사항 첫 번째는 공동사회 기준. 여기 제가 보니까 같이 옛날에 같이 살던 지역이더라고요. 그럼 맞다 보고요. 생활권도 비슷하다 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권도 비슷하다 볼 수 있고, 요런 거. 다음에 지리적 조건. 요런 것이 같았을 때 통합했을 때 효과가 더 있다. 요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통합 기준 연구는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연구한 부분인데,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지방경영연구원하고 했던 거가 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 연구가 다르게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 절차는 아쉽습니다. 통합 인센티브는 그 38쪽에 쭉 주민불평 해소를 위해서 특별법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통합 이제 향후 통합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제가 하면서 제가 이제 금년도에 행정력 개편에 대한 역대 정부의 행정력 개편에 대한 평가를 해봤어요. 요거는 약 1000명 정도의 학자들에게 이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막 구구사정을 했는데 겨우 140명밖에 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 140명도 굉장한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기존 행정체제의 개편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걸 물어보니까 약 40% 정도가 타당하다 응답할게요. 이거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주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 한 5%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타당하게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편이가 제시한 시군통합 타당성의 기준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한 40%가 37% 정도 되는데 타당하지 않다 정도가 한 30%가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전문가들도 기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에 그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 이거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도 80% 정도가 개편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그 표 17의 분권의 공간적 단위 영향 이거는 뭐냐면 광역하고 기초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타당하냐 이걸 물어봤더니 그 1순위가 광역은 그대로 두고 기초는 좀 규모를 확대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게 제일 높게 나왔다. 자료에 이렇게 보시죠. 그게 29.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22.7이 광역은 그대로 두고 기초를 좀 축소하자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확대하자는 쪽이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약간 통합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그러면 통합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논의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과제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는 과거에 자신들이 산을 깐다 이런 인식을 전환해서 지역에 맡긴다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고 통합 목표와 비전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통합이 되면 어떠한 비전이 있냐 이거 시군에 제시가 필요하고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는 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세금이 시가 되면 분 단위보다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요.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통합을 여기서 다양한 방안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을 어떤 이유에서 통합 방안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아직 발표는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아직도 이제 묶여 있어요. 예를 들어 안동시하고 예천군, 충청남도의 홍성군하고 예산군은 어떻게 해요? 이게 도청이 들어가서 애매하게 경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군은 이렇게 충청남 도청은요 홍성군이 70%가 점하고 있고 예산군이 30%가 점하고 있어서 지금 주소까지도 못 내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런 이유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자.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건 발표는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 가정상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는 역시 자치단체 수준의 통합 목표 비전 제시가 필요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통합의 원칙을 같이 마련해서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통합해놓고 두고두고 싸웁니다. 이거 마련해서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검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철저한 검토, 영역 같은 게 해야 되고요. 성사나 기타 명칭 같은 거 해야 되고, 공동체. 이 공동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안 하고 넘어온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시군이 통합이 되면 관련된 하위 단체들이 다 통합됩니다. 하나로. 이 공동체가 싫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통합이 되면 내 위치가,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대들, 거기서 굉장히 반대도 많아요. 공무원도 많지만 그들이 공동체의 반대도 많다. 이런 것도 고려한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생각하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해집단의 양과 조정이 필요하고요. 이해집단은 거기 정치집단, 경제집단, 공무원, 주민과 지역단체. 이러한 노력을 해야 통합 논의가 가능하고 스무하게 가지 않냐. 이 정도 발표하면 나중에 혹시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미 경제권이 있다면 7곡의 상당 부분은 구미 경제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대구 경제권에 들어있고.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7곡을 지금 그대로 두면은 구미 경제권이 아니고 7곡 경제권입니까? 그래서 합치면 그게 이제 구미 경제권으로 되는 겁니까? 행정구역의 문제와 경제권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행정구역을 통합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게 구미 경제권이 돼가지고 7곡이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통합이 돼도 대구 쪽에 있는 것은 대구 경제권입니다. 그러면 구미하고 7곡이 통합되면 대구 쪽에 있는 7곡도 구미 경제권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 기준으로 보면은 부산 옆에 양산김해가 있습니다. 그 양산김해는 부산권입니다. 지금 부산이 아니고 경남이라도 그건 부산권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권력을 이야기하는 것과 행정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미 구미 권력이 커졌다면 이미 거대한 경제권력이 생긴 겁니다. 통합이 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 얘는 크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 인구가 730만인데 자치단체가 2,800개입니다. 인구 2,500명당 자치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세계에서 제일 작은 규모입니다. 스위스가 얼마나 선진국인지는 잘 아시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4,500만에 230개라서 20만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하기 전에. 우리의 규모가 스위스의 80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보다 선진국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보다 더 경쟁력이 더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경제적 경쟁력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 효율성,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94년도에 시군 통합을 했거든요. 이 시군 통합 이후에 예산이 절약되었다 하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시군 통합해놓고 난 뒤 뭐가 좋아졌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위만 바뀌는 거예요. 물론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합을 안 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저기서 이야기했는데 7곡하고 구미 가는데 버스비가 다르다면서요. 마산 창원은 원래 다른 도시일 때도 버스비가 같았습니다. 의논을 했거든요. 마산시하고 창원시하고. 우리가 도시는 다르지만 사람들 선대 불편하니까 버스비는 이런 체계로 시켜라. 그러니까 합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버스비가 같았습니다. 7곡 구미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통합을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폐기 처리도 마산 창원은 원래부터 오수 처리 시설은 마산에 있었습니다. 창원 사람들이 똥는 거 다 마산에서 해결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합의해가지고. 창원에서 돈을 이쪽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물은 마산 걸 먹었습니다. 돈을 받고 줬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통합이 됐지만 그 시스템은 그냥 하는 거예요.
통합이 돼야 그렇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 스위스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도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나는 없어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 이야기입니다. 나쁜 점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만 이야기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건 행정하는 데가 통합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다 고쳐야 됩니다. 행정은 언제든지 뭘 사고할 때 좋은 점만 이야기합니다. 해놓고 나한테 나쁜 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는 고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칠곡에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점도 나쁜 점도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인데 소수의 정치인들이 결정하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따져봐야 됩니다. 차를 할 때 사도 따져보는데 이 100년 된 이런 분을 없애는 건데 따져봐야죠.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급하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행정구역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입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사회통합이 난관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참 핵심입니다. 지금 통합은 여기서 하잖아요. 자, 지방의회 의견을 통해서 통합할 거냐, 주민투표로 할 거냐, 얼마든지 이것은 서로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정부가 선택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예. 저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결정되고 난 뒤에, 자, 결정은 됐습니다. 그 뒤에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됩니다. 대략 아마 7곡에서 예를 들면 10명, 구에서 1명 동수로 할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명칭과 청사를 결정합니다. 이게 이 제도의 가장 나쁜 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명칭과 청사를 결정하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이 절차 후반에 있습니다. 통합이 결정된 후에 합니다. 이게 이 프로세스의 가장 함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마산 창원진에도 이것 때문에 통합 후에 대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통합은 돼버렸거든요.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청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그때 가서 합니다. 그때는 누가 이기느냐?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통합 안 했지.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통합은 이때 결정되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결정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됐어요. 주민투표 뭐 이런 거 할 수 있었지만 시의회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달 만에 결정했어요. 2달 만에. 왜 시의회가 결정하게 됐느냐? 예. 금방 그 내용 중에 통합하는 건의는 지방정치인의 정량적 계산 때문에 여론조사는 예, 이건 이제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통합 건의는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3선인데 3선 이상 못 하거든요. 통합이 되면은 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했어요. 근데 이래가지고. 그래, 결국은 출마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옛때 정치인의 정량적 판단, 자기가 사는 지역의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정량적 판단만 가지고 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었죠. 근데 저분을 3선을 마산 시민이 시켜줬기 때문에 결국 시민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통합에 대한 내용과 설명을 단순히 통합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찬성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마산 사람들에게 통합이 되면 마산이라는 이름은 없어집니다. 혹은 통합이 되면 진해에는 시청이 없어집니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답이 전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통합결정 후에 한다는 말이 이거와 관련했습니다. 그래서 구미 7곡의 경우에도 여론조사할 때 7곡구는 통합 후 구미시 7곡읍이 됩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통합이 되면 7곡에는 군청이 없어집니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 안 보면 나중에 큰 사단이 납니다. 미리 물어봐야 됩니다. 미리. 그것이
정직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통합이 되면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건의해가지고 그 통합 시청을 우리가 땡겨오면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국민 칠곡이 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칠곡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칠곡은 이름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군청은 없어집니다. 반드시 이제 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구미 시민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구미 시민에게 이제 시청은 칠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솔직한 거죠. 그래서 마산은 이랬습니다. 우리 그 세도시는 그때가 지방선거하기 4, 5개월 전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은 누가 줍니까? 국회의원이 주지요. 국회의원 공천은 누가 줍니까? 당에서 주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을 거슬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벌써 2달 전에 경축사에서 통합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국회의원 목은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목을 쥐고 있거든요. 이거 결정하기 4, 5개월 전에 오다를 내렸습니다. 통합해야 된다. 시민의사는 철저히 무시했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진해의 경우는 통합을 반대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의사록에 남겨놨어요. 100%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회의원이 오고만 그 다음날 통합 100% 찬성을 얻었어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왜 그랬느냐?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통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해놓고 공천 다 받았어요. 몇 달 뒤에 공천 받았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민심이 반영이 안 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경남은 한나라당 텃밭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도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시민이 성이 났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한나라당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이 통합에 찬성한 의원은 7명 중에 6명 떨어지고 1명만 됐어요. 그래서 미묘한 정치 상황이 만든 졸속통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시의원은 시민들의 대표고 따라서 시의회가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그건 정직하지 못한 말이죠. 그래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명칭과 청사를 결정했습니다. 명칭을 결정할 때 물어봤어요. 5개를 샘플을 내는데 창원시, 경남시, 마산시, 동남시, 진해시 5개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원시가 1등 했습니다. 1등 했지만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창원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3의 명칭은 경남과 동남인데 이 제3의 명칭 2개를 합치면 이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물어볼 때 마창진 중에서 하겠습니까? 제3의 명칭 중에서 하겠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창원시가 됐어요. 10명 중에 7명은 반대했지만 창원시로 됐습니다. 이런 사례. 이제 잘 생각하시라고. 청사도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했지만 42%였던 청사인데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마산, 진해를 1순위로 하고 창원을 2순위로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가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못하고 있습니다. 난장판이 됐죠. 이게 졸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화근이 되고 있어요. 보십시오. 나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통합하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우리 칠곡이 100년 됐다고 할 때 지역의 가치도 생각해야 됩니다. 버스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100년이라고 하는 역사와 문화의 가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따져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결정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반드시 주민투표해야 됩니다. 주민투표를 해야 말이 없습니다. 군의회가 시의회가 100%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개인은 밉지만 정당보 찍은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영남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 잊지 마시라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I am Korean 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외국에 나면 나는 칠곡 살아요, 구미 살아요, 경북 살아요 필요 없습니다. 코리안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내 같은 경우는 나는 마산 사람이다 이거로 다 설명됩니다. 나는 어느 동에 살아요 이것보다는
그 도시의 설명으로 내 정체성이 다 설명됩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자기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힘이고 도시의 힘입니다. 지역과 광역과 예를 들면 경북과 무슨 동 이런 것은 이런 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체성도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이름이 변한 것하고 지역 이름을 잃은 것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면 마창진이 창원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산은 지역 이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이름이 마창진으로 되면은 이름이 변한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있던 것이 유지가 되는 데가 있고, 원래 있던 것이 없어지면 이쪽은 잃은 겁니다. 저쪽은 유지가 되고, 새롭게 예를 들어 가야시 이랬으면은 이름을 변한 거죠. 합치면서. 예,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미와 칠곡이 합치면서 구칠시 이렇게 하면 이름이 변한 것이죠. 근데 구미시 하면은 칠곡은 이름을 잃은 겁니다. 칠곡시 이렇게 하면 구미는 이름을 잃은 것이죠.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은 지역은 투표에 의해서 뽑히는 선출직에서 불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삼천포, 사천은 삼천포 인구가 작은데 지금 시장이 삼천포 사람이고, 여수, 여천 지역도 그런 사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1대1로 붙었는데 구미에서 한 사람 나오고 구미 토베이가 나오고 칠곡 토베이가 나가면 구미 토베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한 기간 동안은 많습니다. 그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고, 작은 지역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효율성을 고려하거든요. 예를 들면 큰 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시설을 100억들을 짓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미에 지어야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가 편합니까? 칠곡에 지어야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가 편합니까? 그거는 처음 몇 년 동안은 균형 발전하는 차원에서 좀 사람이 적더라도 칠곡에 지어놓고 구미 사람도 불편하다고 칠곡 가자 이리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낭비입니다. 사실은 100억 들여서 지으면은 연평균 이용자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창원은 2년 됐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용역을 주거든요. 박물관 어디에 짓는 좋을까? 용역 주습니다.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창원 시내 한복판. 왜? 그래야 다 오기가 좋거든요. 마산이나 진해 지놓으면 돈을 수천억 들이는데 불편하잖아요.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답은 정해져가 있는 겁니다. 균형 발전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통합해놓고 구미도 짓고 칠곡도 짓고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려면 또 통합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시가 된 제주도의 상황도 설명할 수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투표와 여론조사 하기 전에 결정하고 공개해야 됩니다. 시 명칭도 미리 정하세요. 통합하려고 합니다. 정해놔야 됩니다. 예, 시청사의 위치도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싸움이 없어요. 정해놓고 통합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산과 진해는 창원은 그걸 안 하고 이걸 지금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맨날 싸우거든요. 그래서 시장 국회의원 뽑으면 4년 대통령 5년이지만 행정구역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논의를 끝내놓고 하십시오. 예. 신중하게 하십시오. 예. 주민투표를 해야 통합 갈등이 적어집니다. 자, 중요합니다. 없어지는 해야 돼요. 군청이 없어지고 청사 오지 않아도 좋은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생각하시 사실은. 구미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 마지막입니다. 이 광풍이 불었죠. 진짜 광풍이 불었습니다. 마찬가지에 2달 만에 통합하면은 그 정치가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특정 정당의 정치 독점입니다. 우리는 한 정당에서 기초의회를 90% 이상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다만 내리면 뭐든지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삼선신앙에 봐요. 중앙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눈치만 보는 시의원, 자력으로 도시발전 비전을 찾지 못하는 지도청. 이게 합쳐져 가지고 마산이 진짜 얼마나 3.15 의거라든지 또 산업도시로 한참 날 도시인데 도시가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랬습니다.
뭐 이거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또 오래 흐르면 좋은 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문제입니다. 도시의 이런 마산과 진해 시민들의 공허함과 상실감이 이제 큽니다. 시청이 없어져 버렸어요. 두 도시 시민의 박탈감과 상권이 크게 침체됐습니다. 저는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시에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가서 위원회 이런 데 회의했습니다. 하고 나면 시청 앞에서 밥 사 먹고 그랬죠. 통합되고 난 뒤 위원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2년 동안. 다 위원회는 창원 가서 했어요. 네. 변방이라 느껴집니다. 창원과 마산의 사실은 대등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없어요. 이쪽에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년간 발생한 이런 문제입니다. 이 사진 보면요. 통합시청사를 결정하라. 이거 1, 2위를 진해 창원 하기로 해놨는데도 주민투표로 결정하라고 하면서 창원 사람들이 전 창원시장입니다.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기자회견 합니다. 창원으로 집중되는 상품이 경제활동, 각종 사회단체에 통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회, 마산시 의사회 없어졌습니다. 진해시 약사회가 없어졌습니다. 다 창원시 약사회 의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쪽에 이제 회의하러 가는 거죠. 회의는 전부 창원사입니다. 왜냐하면 모이기가 제일 좋잖아요. 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칠곡도 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구미 칠곡 통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약사회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칠곡 약사회는 없어지고 통합된 어떤 약사회가 하는데 회의는 구미가 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미에 약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칠곡으로 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간혹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산에서는 시청을 달라 못하면 다시 분리하겠다. 창원은 시청은 못 간다. 뭔 상태대로 돌아가면 분리하자. 진해는 분리를 하듯이 대규모 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분리하자는 안과 청사 위치를 조기에 결정하는 안이 한 달 당시에 동시에 결정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분리하자 그런 거는 째자는 말인데 그거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의회에서 청사 위치를 결정하자 조기에 푸는 거는 이혼하고 가면서 법원에 부부가 전세집 얻는 거와 같습니다. 이혼하자고 합의하면서 우리 집은 어디 살래 푸는 거를 결정하는 일과 같거든요. 이 두 개가 동시에 결정되는 기상천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제 분리 환원하게 친해 사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 그랬는데 중재할 사람도 없어요. 중재할 방안도 못 찾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은 표만 의식해가지고 올해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가관이었습니다. 마산 2명, 진해 2명, 창원 2명, 마산 2명, 진해 1명이었거든요. 5명이 전부 다 공약으로 내가 되면은 시청을 여기로 가져오겠다 했어요. 그럼 묻혀야 됩니다. 다 공약 지키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시민단체가 공약 지키라는 기자회견 합니다. 그럼 공약은 어떻게 해야 지켜집니까? 난장판 됐어요. 예, 대책을 걸겠습니다. 그 플래카드가 각 지역에 다 붙었습니다. 그건 정말 정직하지 못한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16일입니다. 마산 출신 시의원들 삭발했어요. 이 사람들이 통합할 때 찬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청사 삭발하니까 오후에 같은 날 오후에 창원시 출신들이 절대 못 준다. 그것도 기자회 이 다 한꺼번에 회의를 하거든요. 시의회는 이 사람들이 다 그 수를 해야 누가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이래가 쪽수 많은 쪽이 무조건 이깁니다.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말입니다. 어땠습니다. 그래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이게 의회에 이랬습니다. 마산 창원 의회에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홍보해라. 동시에 해라. 그 다음에 사전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공개한 후에 의사를 물으라.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라. 안 그러면 싸워 사서 안 됩니다. 그래 통합시 명칭을 기왕 통합할 것 같으면 명칭은 제3의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 구미나 칠곡으로 하지 말고 제3의 것으로 사용하면 갈등이 적어집니다. 경험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도
마산에서 왔는데요. 저는 이제 참여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과는 달리 두 분은 이제 그 도시나 아니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이고, 저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 이렇게 이름을 보면, 저희 단체를 보면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12년 전에 저희가 창립을 했는데 12년 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산 창원 진해라는 이름의 약칭입니다. 마창진.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도 저희는 이런 명칭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출장을 가면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마창진 참여자치연대에서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면서 마산에서 왔다고 해야 되는지 창원에서 왔다고 해야 되는지 사실은 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허정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 대략 세 가지를 두 분께서 이미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대략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구미 칠곡을 비롯해서 소위 자유를 긴장하는 행정구역 통합이 마창지역을 비롯해서 또 이후에 여러 지역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금 행정체제 개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왜 그 시민단체와 주로 이제 행정,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학회에서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렇게 행정체제 개편을 왜 서두르고 있는가?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통합하고도 연관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허정도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정부가 의도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통합 창원시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창원시, 통합 창원시 2년에 대한 평가를 대략 좀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달리 말씀을 드리면, 통합할 때 통합론자들이 주장했던 통합의 효과와 통합이 되면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2년이라는 짧은 시기이긴 하지만 과연 행안부가 그리고 통합을 주장했던 분들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현재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라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좀 사례별로 좀 평가할 필요가 좀 있다. 저는 마창진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청주 청원 통합 축하 겸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 청원은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그 통합은 좀 구체적인 사안이 평가가 좀 필요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전제를 해야 될 게, 사실은 그 지방정부,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학계의 어떤 이론적 논거들은 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통합론적인 지방자치제를 바라보는 분이 계시고요. 오늘은 이제 초빙이 안 됐지만 분절론적 시각에서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분만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지방정부의 규모 문제를 둘러싼 학계의 논란들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된다면 칠곡 포럼에서 이후에는 좀 분절론적 시각에서 현재 행정체제 개편을 바라보는 학계에 계신 분도 한번 초빙을 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행정체제 개편, 그 다음에 구역통합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규모 문제를 둘러싸고 규모와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즉 지방정부의 규모가 커지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주장하는, 그 다음에 그러한 논거들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논거들이 있다라는 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제가 아는 그 식견에서는 선진 유럽에서의 다양한 지금 평가 결과들은
지방정부의 규모가 효율성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좀 오히려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의 규모와 서비스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서비스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방정부라는 공공영역에서 제시하는 서비스는 하나로 이렇게 우리 통일되게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효율성이 커진다고 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자본지각적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규모가 일정 정도 크면 효과가 있지만, 사실은 노동지각적 그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을수록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 규모와 민주주의 상당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체로 통합론자들이나 통합반대론자들도 대체로 규모가 커질수록 주민참여라든가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는 떨어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통합창원시에서 대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정부가 왜 이렇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서두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은 두 가지인데요. 계층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계층 아닙니까? 시도가 있고 시군이 있습니다. 자치계층이죠. 2계층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구역통합이 있습니다. 소위 시군통합이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애초에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뭐냐면 그런 거를 얘기했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인구 규모라든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너무 작아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30여 개의 시군을 50만, 100만 도시로서 한 60개, 70개를 통합하자는 거죠. 그리고 시도를 분할내지면 시도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계층을 1계층으로 줄이려고 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세계적인 추세가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계층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층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4년인가요?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도를 분할내지는 폐지하고 전국의 230개 시군을 50개, 60개를 묶은다. 이런 거를 발표를 했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를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이다. 사실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거다.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거죠. 시도를 당장 없애려고 하니까 반발이 있다 보니까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소위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시군통합을 추진해 가는 거죠. 당시 행안부 장관 이달곤 행정부 장관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근데 결국에는 마찬가지만 성공한 거죠. 그래서 그 성공의 보답으로 경남도지사 공천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2단계 지금 시군통합을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다시 시군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서 또 뭘 결의했냐면 강역시 자치구를 없애겠다 했습니다. 강역시 자치구를. 그래서 부산강역시, 대전강역시에 있는 자치구를 없애고 자치구 위에 자치구청을 다 폐지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 많은 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정부가 새누리당 그 다음에 여야가 애초에 생각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체제를 2계층에서 단층화시키고 결국에는 시도를 무력화시켜서, 즉 마창진 같은 100만 도시가 여러 개가 생기면 지금 경남 지역에는 서부 경남이 또 통합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서부 경남이 통합해서 100만 도시가 만약에 경남에 또 하나가 생기면 사실 경남도는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시도를 폐지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군통합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가 저는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20년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저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엄청나게 좀 후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지역의 민주주의라든가 대의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훼손당할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역의 어떤 통합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결정한 문제이지만 정부가 큰 틀에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세계적인 추세는 강력 시도를 좀 크게 키우는 추세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영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노동당 집권 이후에 다시 런던 강력시가 부활이 되고 어떤 강력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이 좀 많이 줄어든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6개 시도가 있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의 강력 시도, 이거를 좀 더 크게 키워가지고 중앙정부에 대한 경쟁력을 좀 갖게 하고, 사실은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해놓고 우리나라 시도가 경쟁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강력지방자치단체 규모는 좀 키우고, 지방자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그야말로 풀뿌리 지방자치가 가능한 수준에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지역 주민이 원할 때 중앙정부가 개입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좀 시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통합차원시 이념인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통합할 때 행안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특별교부금 2,400억을 지원하겠다. 통합이 되는 로봇랜드를 줘서 빨리 단축해서 만들겠다. 마찬가지 도시철도 조기에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각종 공급 요금을 인하하겠다. 대중교통 문화복지시설을 공동이용으로 주민세금을 대폭 감소하겠다. 그다음 소각장 문화체육시설 공동사용으로 예산을 대폭 절감하겠다. 학군을 재조정해서 지역에도 특목고 가학교를 설립하겠다. 그 다음에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해보니까 통합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가 약 8천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2년 됐기 때문에 이것이 2년 내에 다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보면요. 정말 너무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는 것이, 약속이었다는 것이 현재까지는 드러나고 있다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자료로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공무원 규모 조정 효과를 통해서 1,358억 원을 감소하겠다. 통합돼서 공무원 조정해서. 선거비용과 지방의 운영비용을 감축해서 대략 한 50억 정도를 효과를 보겠다. 사회단체 보조금 감소 효과, 중복시설을 감소해서 몇백억의 효과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게 이게 마냥 좋은 일인가요? 한번 우리 따져볼 일 아닙니까? 통합됐지만 10년간 공무원 감소 못합니다. 공무원사 사회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요. 통합 때 공무원 조정한다 했지만 10년간 앞으로 감소 못합니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공공 서비스 영역의 어떤 양과 질을 낮추는 것이 가장 이것이 좋은 것인가,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장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시장 선거 비용이 좀 줄어듭니다. 이게 효과인가요? 시장이 3명에서 1명으로 주는 게 좋은 일인가요? 지방의원 숫자를 줄여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겠다 했습니다. 지방의원 숫자를 줄이는 게 좋은 일인가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주민대표 1인당, 지방의원 1인당 주민대표 수가 세계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수가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인구가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지방의원을 이렇게 대폭 줄이는 것이 이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시설 감소 효과가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작은 집에서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요. 큰 집에 걸맞는 가구를 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통합이 되면요. 있던 시설을 없애기는 엄청
엄청나게 힘든 있던 시절 없습니다. 그 다음에도 구미시가 실거 통합하면 지금 50만이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0만이 넘으면 50만에 걸맞는 뭔가 주민들이 욕구가 생겨납니다. 이게 108만 창원 도시가 되니까 108만 도시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야구장 만들어지죠. 몇천억 들어서 좀 상징을 만들자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구청이 이제 명색이 108만 도시의 구청인데 좀 새로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자, 창원에 뭐 있는데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마산이 좀 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이 제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을 통해서 행정 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을 하더라도 사실 통합의 효과가 사실 발휘되기 어려운 부분을 주민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통합에 따른 장단점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2년 되고 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데 이게 통합을 했으면 통합 시민들이 뭐 좋았다 나쁘다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변한 것이 없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통합을 하고 났으면 이런 점에서 좋아졌다. 뭐 이런 점에서 나빠졌다. 이런 뭐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방송사에서 한 것도 그렇고 저희 단체가 한 것도 그렇고 보면 통합으로 인해서 변화를 못 느꼈다는 겁니다. 네. 그렇더라면 짧은 기간이지만 통합을 통해서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내 삶에 별로 변화 준 것도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에 따른 효율성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 이런 통합을 왜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가?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청주청원을 갔다 왔는데 저는 구미 칠곡이 통합을 하더라도 저는 좀 청주청원의 사례를 저는 봐야 된다. 절대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 사례는 비판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청주청원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뭐냐면 일단 청주청원은 통합을 할 수밖에 없던 도시공간적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청주청원은요 2번의 통합 실패를 했습니다. 갑자기 통합한 게 아닙니다. 마산, 창원, 진해는 뭐 일부에서 이전에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통합 노력과 실천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2개월 만에 통합했습니다. 근데 청주청원은 그동안 2번의 통합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통합을 주장했던 사람이나 통합을 반대했던 사람이나 2번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성숙하고 발전했다는 겁니다. 서로 소통하고 통합 반대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통합 찬성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검토하는 일련의 학습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2번의 실패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가 있었다는 거고요. 2번째로는 교수님 그 자료에도 나오지만 청주청원은 건의 지역이 아닙니다. 행안부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구미 칠곡은 칠곡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죠. 구미는 건의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혼인을 하는데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쪽에서 혼인할 생각도 없고 혼인할 의사가 없었는데 한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양가 친척 만나서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좀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청주청원은 건의 지역도 아니었고 행안부가 관여도 안 했습니다. 순수하게 주민자료 통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있었냐면요. 아까 마찬가지 통합 보면 삼선시장이 개입하고 시군의원들이 개입하고 막 이랬잖아요. 청주청원은 철저히 2번의 실패를 통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 있는 민간단체와 청원에 있는 민간단체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거의 70여 가지의 합의사항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자, 통합이 되면은 청원군 농촌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농촌 지역 발전을 시킬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도시가 커지면서 생기는 주민참여 민주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저런 거를 70가지를 민간단체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합의한 부분을 시군 의장과 양시군 의장과 양시군 시장 군수가 사인을 했습니다. 추인을 했습니다. 자, 완전히 거꾸로죠. 마산 창원은 정치인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합 추진을 하고 시민들을 배제했지만 청주 청원은 철저히 아래로부터 민간단체 주민들이 합의사항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정치인들이 추인하는 이런 과정을 밟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청주 청원도 이후에 70가지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간의 갈등감 이런 것들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극도의 갈등 상황은 청주 청원은 밟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가 관이 설사 통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관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주민이 필요해서 자율적으로 통합할 때만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 시로서의 어떤 이후에 발전이 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가 어떤 큰 틀에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자율이라는 미묘하에 시군통합에게 이런저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식의 통합 방식으로는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너는 이 질문 부분에 대한 사는 지금 하나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면서 지금 약속하신 대로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지금 한마디만 더 하고 초기했습니다. 예, 지난 7번에 대학기기 지금 대구 7구 인구 27만입니다. 그리고 구미 인동에 20만 7구군 하지만 지금 70만입니다. 또 구미에 몇 개를 합니까? 이 통합법안은 절대 안 됩니다. 법이 있고 앉으세요. 좀 협조를 좀. 제가 있고 다 거쳐가지고 반대가 어디서나 돼도 호소하고 양의장님. 반등하고 예. 10년 걸리도 해결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책임집니다. 법을 알고 좀 알고 이야기하는 이 양반! 말하니 누구야? 이 양반이 일어났어, 이 양반아! 양의장님, 자, 통계 좀 따라주십시오. 협조에 좀 따라주십시오. 저 박준보라고 합니다. 지금 그 7국군이 앞으로 2년이 있으면은 7국군 생긴 지가 100주년이 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7국군에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7국군의 종패와 관련된 이 사안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큰 일은 여기에 모이는 몇몇 단체 대표라든지 관심 있는 몇 분이 알 것이 아니라 7국군 12만 전체가 다 알아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7국 군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갖다가 알려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7국 포럼에서 이 찬반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도 고맙게 생각하고 욕심이 있다 하면 7국군 8개월에 전부 다 다니면서 이런 찬반 토론이 있어 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찬반 패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세 분의 그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분은 찬성을 하고 두 분은 반대를 합니다. 찬성이 한 분이 같으면 또 반대도 한 분이 아닙니다. 또 반대가 두 분이 같으면 또 찬성이 두 분 아닙니다. 또 찬성하시는 그 분께서는 전국적이고 일반적 개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드는 그 청중들이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두 분은 마산 창원 진해에서 직접 거기에서 부딪히면서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우리 허정도 교수님께서는 프레젠테이션을 갖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우리 청중들 하여금 더 생동감 있고 구체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반대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까지 옵니다. 제가 이런 정도 된 것 같으면은 여기에 저보다 더 유명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오직 그런 생각이 들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럼을 갖다가 전문가를 패널을 초청할 적에
좀 더 그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그런 패널의 비율을 맞춰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7고 구미 통합은 우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7고 12만 명 국민들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패널을 초청할 적에는 외지에서 초청하기보다는 7고 구미 통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신 전문가들을 여기에 초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득이 소실이 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더 설득력 있게 느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는 이 찬반을 떠나서 지금 7고 구미 정서는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구미도 7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의회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고에 와보면은 제가 취재차 와보면은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정부가, 행안부가 바라는 것은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어서 지방자치의회가 동의해서 행정부가 행안부에 이렇게 건의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수로 봐서는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년 반, 2년 후에 선거가 올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30개에서 정부의 프로그램대로 52개가 시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반대를 할 것이고 어떻게 찬성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지금 7고 구미를 얘기하는데, 정부가 행안부가 지금 그림은 제가 알기로 상주, 구미, 김천, 7고 이렇게 해서 100만 인구로 지금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구미, 7고 하면은 60만이 안 됩니다. 구미가 42만, 7고이 뭐 12, 3만 되는데, 그렇게 될 바에는 통합 안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라고, 제대로 하려면은 크게 장단점을 전문가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대요.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 축복 속에 박수 받으면서 그렇게 통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패널님들이나 우리 방청객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권력들이다라는 것이 지금 상관 대중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이미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선자에 투표가 됐던데 거기에서 이제 참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종관 교수님한테는 천안시와 철원군이 합쳐서 될 적에 거기가 최고 잡음이 없이 합쳐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사무처장님한테는 지금 보이지 않게 창원이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그것을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허정도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우리나라 전체가 역사적으로 삼국 통일이 안 됐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현 시점에서 봤을 적에 우리가 남북 간의 통일 논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통일이 된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느냐? 통일이 안 된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통합 관계는 항시 강자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이 사회 전체가. 그러나 그 약자한테 이득이 더 많은 겁니다. 저는 여기 7곡에 와서 산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와서 보고서 이 너무 폐쇄되어 있다. 닫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수단도 잠깐 말씀했지만 구미하고 여기하고 시내버스라든가 구미하고 7곡하고 대구하고 시내버스라든가 그 연계 체계가 전선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미시의 도서관, 도립도서관이 작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그 전에 구미시의 도립도서관이 개정돼서 거기 책을 빌리러 가니까 구미시 주민이 아니라 저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도에서 해야 되는데 이 교통 문제도 요금 문제도 도에서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이 도서 대여 문제 그리고 이 공공시설 이용 문제도 도에서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우리 저기 교수님이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발표하고 나서 두 분 발표하신 거 보고 좀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강하게 이렇게 반대쪽으로 쫙 저렇게 갈 거였으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일반적인 논의를 좀 적고 찬성 쪽에서 입장에서 확 얘기를 했으면 좀 논쟁이 딱 됐는데 논쟁이 죽어서 논쟁이 안 되고 일반적인 논쟁이 된 형태가 돼서 좀 애매했는데 네, 좀 그러고요. 천안시 천원군의 장점이 뭐냐면 그게 이제 칠곡하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바로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다른 환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천안시하고 천원군이 각각 갔으면 저렇게 60만 도시를 이렇게 크지를 못합니다. 각각 가면. 그 이제 통합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 강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다음에 아까 어느 분이 칠곡에는 칠곡에 강한 문화가 있다 이랬는데, 천안시하고 천원군은 문화가 같았어요. 그래서 잡음이 없이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장님이 어느 측에서 나왔는지 이거는 따져보지를 않았는데, 역대 시장님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속 양쪽의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잡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거든요. 지금 따로 갔을 때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산이 지금 천안시가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나눠서 찌개지면은 한 이렇게 6천억 이렇게 되면 크게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크게 이렇게 벌릴 수도 있는 그런 강점도 있어요. 근데 기타 다음에 이제 시세 자체가 늘어나는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늘어나면 주변을 이렇게 저기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강점으로 작용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하고 질문한 게 아닌데 아까 어느 분이 52개 시도를 행정체제 개편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요게요. 과거에 2009년에 처음 행정체제 개편위가 등장하기 전에는 광역을 없애거나 초광역화가 논의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안착이 되면 70개, 50개 내지 70개 정도로 기초가 이렇게 변할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 논의가 지금 일단 정지가 되고 지금 이제 시군 통합 논의만 있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도가 어떻게 될 건지, 다음에 시군 통합에 50개 내지 70개 논의 일단 정지된 상황입니다. 큰 행정체제 개편은 현재 정지된 상황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사님. 아까 어느 분이 중앙정부의 행정부의 통합이 방침이 섰고 행정체제 개편의 방침이 섰다는데 사실은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크게 두 가지 공약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가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전면 중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게 국가 세계화되면서 각 나라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지방분권을 강화를 통해서 국가가 살아남으려고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는 분권형 헌법개혁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대선 후보들에게 진행할 텐데 저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인지 방향을 바꿀 건지는 예단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 통합할 때도 사실 여론을 장악했던 이유가 보입니다. 빨리 통합해야 남들이 통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통합해야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거 아이가. 어차피 나중에 다 통합할 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돈 많이 받는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도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려운 거고요. 통합 차원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패널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칠곡 구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도시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통합을 왜 하려고 하는가 첫째. 저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목표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방향이. 이게 지방행정체제라는 것이 지방자치를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릇을 바꾸려나 그릇에 뭐를 담을 건가를 고민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지방자치잖아요. 그럼 지방자치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어떻게 강화할 건가? 사실 일본이 시정청 통합을 했지만 각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 속에서 시정청 통합한 거거든요. 그냥 큰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이 시정청 통합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지금 행정체제 개편의 도대체 내용이 뭐냐? 목표가. 저는 그런 점에서 칠곡구미도 왜 통합하려고 합니까? 이거에 대한 지역사회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된다. 두 번째로 실제로 통합할 만한 긴급한 사회가 있느냐. 자, 칠곡구미가 역사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냐. 청주, 청원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주시가 가운데 있고요. 청원군이 이렇게 빈 둘러 있습니다. 그게 도노청이라고 했는데 청주 군청이 청주시 안에 있습니다. 청주 국민들이 군청을 가려면 청주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이 불편하죠. 실제로. 네. 그러면 칠곡구미도 그런 불편함이 있느냐. 예, 이제 그런 점 좀 봐야 된다는 거고. 저는 사실 통합 창원시가 돼가지고 뭐 단점, 문제점들을 아까 많이 말씀드렸고요. 장점, 그러니까 창원시가 통합이 돼서 장점은 하여간 제 경지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발견은 못했는데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각각 추진했던 뭐 각종 개발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통합시가 전체 도시 차원에서 이걸 조정하고 뭐 이런 가능성, 그리고 실제 그게 이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 통해서 지역별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각종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통합 차원시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좀 장점이 저는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일정 기간에는 좀 쉽지 않은 게 이 통합하고 나면 항상 하드가 뭐냐면 균형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큰 도시로 쏠리면서 하기 때문에 항상 균형 발전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통합 조정한다는 것도 일정 단기 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쓰고 창원에도 실제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집니다. 저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큰 문제고 하나는 작은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 뭐 도서관 문제라든지 버스 문제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통합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전통 있는 그 칠곡군을.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마산과 창원은 원래 시내버스도 같았지만 도서관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창원에 가서 책을 마음대로 빌렸는데 그렇게 다 개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지도자들끼리 열린 마음으로 의논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별 통합 문제를 논할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논하면 다 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이거 뭐 나라 통일하고 하고는 지역 이렇게 통합하면 다른데 그래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 견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합을 해서 좋은 사례는 미국입니다. 미국과 남미와 북미가 원래 다 같이 유럽에서 들어갔는데 주별로 나라를 별도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대통합을 해서 미국은 한 나라로 만들었고 남미는 나라를 다 갈랐습니다. 실제 문명사 비평에 그게 나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읽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경쟁력이 훨씬 커졌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합이 러시아 혁명 후에 다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몰락하고 난 뒤에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다시 독립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이 좋으냐 나쁘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통합은 양을 결정합니다. 좋으냐 나쁘냐는 질의 문제거든요. 양은 질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커서 좋아지는 분야가 있고 커서 나빠지는 분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통합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했을 때 우리 삶의 질이 더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농업을 하고 있는 김하영입니다. 아까 내용에 보면 사람이 어차피 통합될 바에야, 그러면 통합될 바에야, 사람도 어차피 죽을 바에야, 그럼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지? 그래도 누구나 내일 세상에 종말해도 오늘 사과 한 나무를 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낡은 어떤 제도라 그러는데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그 제도와 풍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신정과 구정이 있는데 구정은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왔고 이 땅에서 죽어야 될 우리들은 정말 이 지역에 우리가 진정한 주인이라면 정말로 통합이라고 감히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제가 박종관 교수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낡은 것이라고 전통과 무적기 날아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러면은 늙으신 아버지 엄마도 그 집 그것도 다 내버리고 새로 가라란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고유의 정치에 대해서 현재 이 대한민국을 지방을 골고루 살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실천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방자치제 이 고유조차도 근본적인 정책이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허정도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를 방금 이거를 무시하고 통합하라 그러는데 이 통합을 하게 되면 결국 공무수 주고 정부에서 돈을 적기들이고 주민들한테는 행정 편리라고 하는데 그러한 멤버들은 뒷면에 정부에서 쏘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허정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의부 사무처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지역에 7만 2천 명 정도 주민 유권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400명은 그 요건에 맞춰서 통합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통합하면 좋다 하면서 이 주민들한테 아까 반대분에서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 일일이한테도 전부 다 처음부터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정성이 없게 자기들이 건의를 내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사회활동 하시는 우리 조의무 사무처장님께서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우리 지도권을 소용돌이 내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직한 정치인이라고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통합이 꼭 답도 아니고 분할이 꼭 답도 아닙니다. 어차피 시계추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변동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칠곡의 아니면 금이 발전해서 어느 부분이 더 좋은지 이런 것을 이렇게 끌어내가는 논의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부에서 국민들을 속이기 하겠습니까? 다만 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가 유럽의 플라이부르크, 하이델베르크, 주리히, 제네바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주로 인구가 15만에서 20만 사이입니다. 제일 삶의 질이 높은 도시는.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데가 멕시코 시티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생활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내용이 문제죠. 하여간 전 세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나 면적으로 봐서 전 세계 우리가 최고거든요. 작은 게 아니라 너무 커서 문제인데 이걸 더 키우자고 하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요. 그러나 저는 칠곡 행정의 주민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분이나 찬성하는 분이나 다 칠곡 발전을 다 걱정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역시 서로 간에 지역 주민들 간에 상처를 남아가지고 이게 정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지 좀 안 되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무리를 짓고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부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가 입장은 좀 달리 하더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어떻게 저분은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서로 이해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지역사회는 보다 더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패널로 오신 이 세 분 발제자님께 큰 박수로 인사를 드리면서